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도읍 의원이고 우리 김미애 의원님, 황보성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DNA는 부동산 투기입니다. 민주당의 박형준 후보 마타도 공격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짖는 격입니다. 민주당이 4.7 보궐선거에서 열세를 보이자 다급해진 나머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게 부동산 투기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가는 가령은 마타도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이미 LCT 아파트 구입 의혹에 대해 어떠한 불법이나 비리, 특혜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좀 더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부산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박 후보 의혹에 대한 증거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면서 근거 없는 폭로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야말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짖는 격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DNA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동산 투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거주할 사저 마련을 위해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며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농지를 전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입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농지를 매입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취득 목적을 버젓이 농업경영이라고 했고 영농경력을 11년이라고 썼습니다. 과연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1989년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346평짜리 집과 논을 매입해 약 18년간 보유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강서구 부동산을 매입한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는 부산시의 팽창과 개발 붐으로 많은 외지인이 강서구 일대 땅을 사던 시기입니다. 문 대통령도 변호사 하는 동안 맡은 사건 중 규모가 제일 큰 사건이라고 한 부산 동의대 방화사건 변호에 진력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2003년 2월 대통령 비서실장에 취임하면서 서울 종로구 평창동으로 주소지를 옮겨 농지를 제대로 관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2008년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고시되기 직전에 매각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과거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땅을 청와대 입성 6개월 전 장녀에게 쪼개기 정려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관사 재테크와 연끌 대출로 흑석동 재개발에 투자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목포 근대 문화유산을 싹쓸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은 대통령 영부인의 친구 손혜원 전 의원 등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투기는 한두 명의 일이 아닙니다. 3기 신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국회의원 7명,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명, 보좌관 1명만 해도 벌써 10여 명입니다. 오죽하면 온라인상에서는 더불어부동산, 부동산 어벤져스라는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을 조롱하는 풍자물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또 어떻습니까? 박영선 후보는 두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한 채는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초호화 아파트입니다. 민주당이 박형준 후보의 LCT 아파트를 두고 대마도 뷰라며 친일 프레임까지 만들고 있는데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박영선 후보야말로 진정한 토착 외구 아닙니까? 이런 부동산 투기 DNA를 가진 민주당이 부산 시내 전역에 부동산 투기꾼은 절대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문 대통령과 유영민 비서실장은 공직자가 아닙니까?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문 대통령과 유영민 비서실장부터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후보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편법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한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은 모두 지금 당장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는 민주당의 분노를 느낍니다. 민주당 정권이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바로 이러한 비열한 행태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가지고 마타도 공격을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현 정권 인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등의 부동산 투기 문제부터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공당의 바람직한 자세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오구돈 전 시장의 성범죄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오구돈 전 시장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고 또 재판을 받으러 가는 뉴스를 보는 것만도 우리 부산 시민들이 자존심 상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곧 김영춘 후보 또한 라임 펀드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출두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뉴스로 접하는 우리 부산 시민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짜증이 납니까? 우리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는 김영춘 후보에게 단 한 표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 후보 전에 박 후보 양해를 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김소영 변호사 좀 들어오세요. 옆에 좀 주세요. 긴급히 말씀드릴 게 생겼는데 오거돈 전 시장 일가 가덕 일대 땅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390억에 달하는 투기 수익을 이미 확보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산시당과 이번 박형준 선대위에서는 공직자 가덕 땅 투기 수익 환수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LH도 그렇고 공직자들이 국민들한테 의심받는 것은 무슨 도로가 새로 생길 때 저 도로 자기 땅 옆에 자기 땅 앞에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도로로 인해서 자기 재산 불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거돈 전 시장은 가덕 일대에 어마어마한 땅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가덕 신공항을 가장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2004년 그분이 부시장 할 때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또 가덕에 땅을 사고 이건 전형적인 이해 충돌입니다.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투기 수익이죠. 왜 투기 수익이냐면 개발 정보를 알고 또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투기 수익인 건데 이 투기 수익을 어떻게 할 거냐 환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공직자들이 나올 수 있지만 가덕 신공항을 지금 추진하고 그 특별법이 통과되는 상황에서 가덕 인근에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 그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조사해서 나왔는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시가는 왜 안 했느냐, 이 토지라서 시가 조사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가 기준으로 나오면은 저희들이 2차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소정 변호사가 조사를 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듣게요. 네, 민주당 오거돈 전 시장 일가 가덕 땅 투기 관련 1차 조사 결과 발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뉴데일리 단독 기사와 그리고 2021년 3월 14일 조선일보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오 전 시장의 일가가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일대, 대항동 일대, 김해시 KTX 진영역 인근 진례면 그리고 진영읍 일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외 공개된 정보를 통해 확인한 오 전 시장 일가의 소유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및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토대로 오 전 시장 일가가 소유한 가덕도 인근 토지와 면적 그리고 공시지가 현재 시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보고 쭉 설명해 주세요. 네. 민주당 오거돈 일가가 민주당이 오거돈 전 일가가 소유한 김해 부지 관련해서 정확한 위치 및 시가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 검증팀은 토지 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공시지가, 다들 아시겠지만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그리고 최근 곽상도 의원실에서 보도한 자료를 토대로 오 전 시장 일가가 김해 진례면 및 진영읍 일대에서 추가로 수익한 이득을 이렇게 산출을 해봤습니다. 부산 송정동 대한제강 공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 취득 시점인 2001년 공시지가가 120억 1천만 원, 2020년 공시지가가 보시면 432억 3,600만 원임에 비추어서 위 부지에 대한 오 전 시장 일가의 추정 수익은 최소 312억 2,600만 원이나 이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되는 공시지가의 특성상 실제 추정 수익은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는 실제 시세의 50% 내지 70%를 반영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곽상도 의원실 보도에 따르면 진영읍 설창리 47,697평방제곱미터 경우에는 김해 진례면 및 진영읍 21만 9,510평방미터 제곱과 함께 최소 66억 원 내지 110억 원의 시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와 관련하여 공개된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김해 진례면 및 진영읍 설창리 일대는 최소 1.5배 내지 3배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오 전 시장 일가는 김해 진례면 및 진영읍 일대에서 22억 내지 44억 또는 36억 내지 73억의 추가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오 전 시장 일가는 가덕도 대항동, 김해 진례면 그리고 진영읍 등을 통해서 최소 34억 원 5천만 원 내지 56억 원 5천만 원, 최대 48억 5천만 원 내지 85억 5천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후 KTX 진영역의 노선이 가덕도까지 이어지고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설 경우에 위 지역들은 개발 이익의 최대 수혜지로서 토지 가액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결국 오 전 시장 일가는 대한제강 가덕도 부지 및 김해 부지 일대를 통해서 최소 346억 7천만 원 내지 368억 7,600만 원, 최대 360억 7,600만 원 내지 397억 7,6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주당 땅투기 검증팀은 추후 오 전 시장 일가 및 공직자들의 가덕 땅투기 등 관련해서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시세를 파악하는 등 추가 조사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민주당 전직 고위 공직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가덕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는데 뭐라 그러지 재롱은 누가 피우고 실제로 돈은 누가 가져간다는 말이 있듯이 실제로 전 시장 일가가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누가 흔쾌하게 지지하고 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덕 신공항이 힘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가덕 신공항 일대의 공직자들의 땅 투기 수익은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선대위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제11차 정책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물 문제에 대한 정책 발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제일 걱정이 많은 것이 이게 물 문제입니다. 깨끗한 원수를 가지고 이 물을 정수해야 깨끗한 물이 또 안심할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 원수 자체가 이 수돗물로 적합치 않은 이 원수를 쓰기 때문에 초고도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에 대한 이 부산 시민들의 불신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 물의 날을 앞두고 이 물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산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이 지금 해양대여시로 내리는 빗물의 90%를 사용도 못하고 바다로 버리고 있고요. 30% 이상은 청소 및 식재수 등의 허드렛 물로 쓰이고 있고 도시의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시설은 물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린 인프라형 물 순환, 물 작업 정책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린 인프라 기술로 개혁해서 건전한 물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물 관리 차원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의 어떤 장기적 비전은 그린 인프라형 물순환 물작업 선도 도시로 가야 된다는 비전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발표할 내용이 그 가운데서도 물 문제는 좀 시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당장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의 정수장 현황이고요. 부산의 수돗물 문제는 91년 패널 사고 이후에 계속 제기됐던 문제고 매번 대안이 제시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체되어 왔습니다. 특히 95년부터 난강댐, 하천댐 활용 및 광역 성수도 시설 건의 논의가 있었고 이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이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낙동강 수지를 포기하려고 하느냐는 명분에 밀려갖고 계속 이 새로운 대체 수원을 개발하는 것이 막혀왔습니다. 작년 2020년에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나오면서 낙동강 수질 개선과 대체 상수원수를 하는 대책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또한 광변 여가수 등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산 수돗물은 낙동강 수계의 환경 오염원 증가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하수 처리장은 증가했지만 공단이 증가해서 남분해성 유기물질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2002년에서 2018년까지를 보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는 좀 개선이 됐지만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2002년에 비해서 더 악화된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특별시, 광역시 COD와 비교를 해보면 물금이 6.8 린데 비해서 팔당은 3.8, 대청은 4.8, 주암은 3.4로 거의 2배 이상 나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량 유해 화학 물질이 여전히 검출되는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불안이 대단히 깊어지고 있죠. 그래서 정수를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정수 수질은 법적 기준치는 만족하지만 불안 요소가 상존을 하고 특히 그 염소 주입에 의한 소독 부산물 THM 기준 0.1mg per 리터 이하 이 소독 부산물이 6개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라서 TOC가 높으면 소독 부산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산 수돗물에 유독 소독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또 시민들이 그로 인한 그 불안이 심해지고 있죠. 결국 부산 수돗물 해결을 과제를 보면 첫째는 깨끗한 원수 확보가 물 문제의 핵심이고요. 그 원수의 질이 그 수돗물의 질과 직결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낙동강 본류가 아닌 깨끗한 수량이 많은 지류에서 취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류는 아무래도 여러 불순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지류에서 취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초고도 처리보다는 저비용이 드는 깨끗한 원수 정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초고도 처리 정수 비용보다 지역 상생형 깨끗한 원수 정수가 돈도 적게 든다. 이런 측면들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원수 확보를 위해 단계별로 추진을 해서 수돗물 불안을 완전 해소하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핵심적인 전략인데 지금 그 1단계는 환강 하류하고 강변 여가수를 통해서 95만 세제곱미터 1일에 이렇게 95만 톤을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부산이 47만 톤을 쓰고 동부 경남이 48만 톤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는 이 환강 하류에서 난강댐 등 대체 수원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서 또 48만 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의 그 원수 공급이 거의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 2단계까지 가면은 우리가 회동 수원지라든지 여기도 좀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환강 하류 물을 좀 더 빨리 땡겨올 수 있느냐, 또 그리고 2단계를 얼마나 빨리 추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지금까지는 이 경남과의 협의에서 우리가 그 경남에 이 보상을 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한다면 이 깨끗한 원수 자체가 지자체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그 일들이 가능해진 이유는 이 강 관리가 그동안 물 관리가 그동안 이원화돼 있었죠.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이원화돼 있던 것이 이제는 환경부로 통합 관리되는 일원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동안은 물 이용 부담금을 수질 개선에만 주로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질 개선에다가 대체 상수 개발 재원으로도 함께 쓸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이용을 해서 경남 지역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가시티가 그 추진이 되는 데 있어서 이 물 문제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제도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주민 혹은 지자체에 부산이 합리적 보상을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물을 확보하는 전략을 쓰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체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보다 이 폭넓은 낙동강 수계법, 이건 한강 수계법에 해당되는 대로 해당되는 만큼 그 낙동강 수계법을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에는 법령을 개정까지 추진해야 되지만, 현재도 이 낙동강 수자원을 일원화 해서 관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상수원이 개발되면 부산 시민들의 수도요금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수도요금에 시민 보상금까지 부과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 물이용 부담금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 상수도의 원수대금은 현재 톤당 53원인데, 우리가 이런 대안을 추구할 경우에 톤당 234원으로 181원이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181원의 상승분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청정 원수가 유리하다는 것은 이런 181원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청정 원수를 확보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보면,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또 이것 자체가 이 물이용 부담금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초고도 정수 처리하는데 현재 정수 비용이 약 톤당 200원이 내서 톤당 500원, 그러니까 약 300원이 또 이 초고도 정수 처리에서 드는데, 실제로 만약에 깨끗한 원수를 우리가 갖다 쓴다면 이 초고도 정수 처리 비용을 훨씬 낮출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수지역 창녕과 합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 그러면 그쪽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지역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산시에서 상생기금에 일정한 액수를 출연을 하겠습니다. 뭐 200억 내외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출연을 하고 1년이든 일정하게는 그 기금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용 부담금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질 개선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대체 상수원을 이용하는 데에도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원수대금 증액분의 일부를 수자원공사가 지원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완적으로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간접 지원 방법은 부산시 푸드플랜 활용 치수원 지역의 농산물을 우리가 우선 구매해 줌으로써 그쪽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은 지금 낙동강 물에서 우리가 해동 수yon 재산 10% 부산의 물을 감당하고 나머지 90%를 낙동강 물에서 가져오는데, 낙동강 물이 본류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런 지류의 깨끗한 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 깨끗한 물을 가져오는데 실제로 드는 돈을, 이 문제를 경남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상응하는 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을 해주는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조달할 거냐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낙동강 본류의 안전하지 않은 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그 물로 수돗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남의 깨끗한 물을 빨리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책을 세워서 가겠다. 그리고 그것이 본 궤도에 오르면 회동 수원지 물도 대체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의응답 시간 같은데 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물 문제가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좀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적절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 드는 거는 결국에는 경남과의 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 특히 예전에 이제 김기호 지사가 계시고 서명수 시장이 계실 때만 해도 같은 당이었지만 이 물 문제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그런 협력, 부산 경남 간의 협력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 경남지사의 캐릭터의 특성도 있었지만 이 부분이 참 민감한 부분. 경남 특히 경남도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에요. 남강 문제, 강강 뭐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경남도와 이 협의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게 가장 쟁점일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이제 그 풀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물관리 1호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건이 달라진 거죠. 그때는 국토부하고 환경부로 갈렸고 또 이 경남 입장에서도 제일 걱정했던 것이 홍수 때의 문제 그리고 갈수기의 문제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놓고 있는 대안은 상생발전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깨끗한 물을 부산에 제공해 줌으로써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이 이용하는 물도 적절히 배분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취해야 될 물의 양에 크게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상생발전안을 만들어서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거고요. 기존의 협상안보다 이것이 굉장히 구체적인 이유는 그 이전에는 부산이 뭔가 줄 거를 별로 주지 않고 물만 달라고 한 것이 협상을 어렵게 했다면 이제 줄 걸 주겠다 하는 입장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 전제 위에서 소통을 하는 것이니까 협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 이제 루트를 통해서 타진을 해보면 이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이게 1년 안에 계속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5년을 생각을 하시고 지금 5년을 생각하지만 우선 그 협상은 1년 안에 끝내야죠. 끝내고 그 서로 이 상생 방안을 마련을 해서 확정이 되면 바로 이제 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시작하면 되겠죠. 예,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